이제 이 기록도 끝맺을 때가 되었다. 베르나르 리웨는 이제 자신이 이 기록문의 필자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기록의 마지막 사건을 쓰기 전에 그는 적어도 이렇게 당돌한 짓을 변명하고 또 자신이 객관적인 태도로 말하고자 얼마나 애를 썼던가를 알리고 싶으리라. 베스트가 기승을 부리던 동안 내내 그는 임무 수행상 시민의 대부분을 만나보았고 따라서 그들의 감정을 수집할 수도 있었다. 그야말로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보고하기에 가장 알맞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목격했던 것 이상의 것을 보고하지 않도록 또 패스트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설픈 사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일단 그의 손에 들어온 자료들만을 이용하려고 애썼다. 그는 일종의 범죄 사건의 증인으로 불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그는 선의의 증인으로 조심성 있게 처신했다. 그러면서도 정직한 마음의 법도를 따라 단호하게 희생자의 편에 들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유일하게 확실한 것들, 즉 사랑과 괴로움과 유배 생활을 그들과 더불어 체험하고자 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고통이라면 어느 하나 그가 겪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상황이라도 그의 상황이 아닌 것이 없다. 그는 성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 특히 조서와 자료, 소문 같은 것들을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그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들, 즉 자신의 기대라든가 자신의 시련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그는 때로 그런 것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단지 시민들을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려는 의도에서였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들이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그로서는 이러한 이성적인 노력이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수천 명에 달하는 패스트 환자의 울부짖음에 자신의 고백을 직접 섞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면 자신의 괴로움 중에서 그 어느 하나도 동시에 타인의 괴로움이 아닌 것이 없으며 슬픔이 너무 커서 고독해진 세계에서는 그런 고백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그를 가로막곤 했다. 분명코 그는 모든 사람을 변호해야 했다. 그러나 시민들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만은 리웨로서도 두둔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전에 타루가 리웨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유일하고도 진정한 죄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죽여버리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옳다고 긍정했던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나로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외의 것을 모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이
이렇게 무지한, 다시 말해서 고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축하 행사로 떠들썩한 큰 거리를 빠져나와 그랑과 코타르가 살고 있는 거리로 들어섰을 때 의사 르이에는 마침 경찰관들이 쳐놓은 바리케이트에 부딪혔다. 이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축하의 외침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오는 까닭에 그 마음은 더욱더 조용한 것 같았다. 조용한 만큼 인기척도 안 느껴졌다. 그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안 됩니다, 선생님. 경찰관이 말했다. 미친놈이 시민들에게 총질을 합니다. 잠깐 여기에 좀 계시죠. 수고를 끼칠 일이 생길 것도 같네요. 그때 류에는 그랑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랑은 그 이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막길래 보았더니 자기 집에서 누가 총을 쏘더라고 했다. 멀리 이미 식어버린 태양의 마지막 빛을 받아 누렇게 물든 아파트의 정면이 보였다. 주위에는 커다란 공간이 텅 비어 맞은편에 보도회까지 뻗어 있었다. 그 길 한가운데에는 모자 하나와 더러워진 헝겊 조각이 뚜렷하게 보였다. 리에와 그랑은 아주 멀리 길 저편에서 자기들을 막고 있는 성과 나란하게 다른 또 한 개의 차단망과 그 뒤로 잽상걸음으로 오가는 마을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의 문 앞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서 권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관들도 보였다. 아파트의 덧문은 모조리 닫혀 있었다. 그러나 3층의 덧문 하나가 반쯤 떨어져서 가까스로 매달려 있었다. 거리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시내의 중심부에서 음악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때 그 집 맞은편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권총 소리가 2번 나더니 아까 말한 그 덧문에서 쪼가리가 몇 개 튀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이 모든 것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 한낮에 소란스러움이 막 끝난 다음이라서 리웨에게는 모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코타르의 방 창문이에요. 그랑이 매우 흥분해서 말했다. 아니, 코타르는 도망쳤는데 왜 총을 쏘지요? 리에가 경찰관에게 물었다. 그를 유인하라는 거죠. 우리는 필요한 도구를 싣고 올 차를 기다리고 있어. 저 문으로 들어가려고만 하면 쏘아대니까 경찰관이 한 명 총에 맞았어. 그는 왜 총을 쏘는 거죠? 나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거리에서 즐겁게 떠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아무도 몰랐다오. 2번째 총성이 울리고서야 아우성이 일어났고 부상자가 생기고 그리고 모두들 도망쳤어. 아마 어떤 놈인지 몰라도 단단히 미친놈의 짓일 거예요. 다시 조용해지자 1분 1분이 지리하게 느껴졌다. 문득 거리의 저쪽에서 개가 한 마리, 리웨스는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개가 한 마리 튀어나왔다. 스파니엘 종으로 더러운 게 아마도 그동안 주인이 숨겨 길렀던 모양이다. 개는 벽을 따라서 뛰어오고 있었다. 개는 문 앞에까지 와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엉덩이를 땅바닥에 붙이고 앉아 뒤로 벌렁 눕더니 벼룩을 잡기 시작했다. 경찰이 휘파람으로 개를 불렀다. 고개를 든 개는 천천히 발을 옮겨 길을 건너와 모자의 냄새를 맡았다. 바로 그때 3층에서 또 총성이 울렸다. 개는 얇은 천조각처럼 홀랑 뒤집어지더니 맹렬히 내 발을 휘젓다가 한동안 부들부들 떨고 나서 결국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곧 맞은편 문에서 5발의 총성이 울리고 덧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그리고 또다시 조용해졌다. 해가 좀 더 기울어져서 코타르의 방 창 가까이까지 그늘이 내렸다. 의사가 서 있는 뒤쪽 길에서 브레이크 거는 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왔군, 경찰관이 말했다. 경찰관들이 뒤에서 밧줄과 사다리 하나, 기름을 먹인 천으로 싼 길쭉한 보따리 2개를 갖고 나타났다. 그들은 그랑의 집 맞은편에 있는 집들 사이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 집들의 문 안에 어떤 동요가 이는 것을 보았다기보다는 그랬던 것 같이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 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다만 이제 거무스름한 웅덩이 속에 잠겨 있었다. 경찰관들이 점령하고 있던 집들의 창문으로부터 갑자기 기관총 세례가 시작되었다. 총질이 계속됨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관역이었던 그 덤문은 말 그대로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뒤로 검은 표면이 드러났으나 리에어와 그랑이 서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총성이 멎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관총이 좀 더 멀리 떨어진 집, 다른 각도에서 총성을 울렸다. 총알은 창에 어느 쪽을 뚫고 들어간 모양으로 한 방에서 벽돌 하나와 파편이 되어 날았다. 바로 그때 경찰관 셋이 다른 박질로 길을 건너가서는 아파트의 문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3명이 또 그 문으로 급히 뛰어들어갔다. 기관총 소리는 멎었다. 총성이 2번 집안에서 아득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알 수 없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고 집안으로부터 셔츠 차림의 작은 사내가 연방 고함을 지르면서 끌려 나왔는데 그것은 차라리 안겨 나왔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 닫혔던 거리의 덧문은 모두 열리고 창문마다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쏟아져 나와 바리케이트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잠깐 동안 그 작은 사내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길 한복판에서 경찰관들에게 팔을 뒤로 뒤틀린 채 붙잡혀 있었다. 그는 뭐라고 고함을 질렀다. 경찰관 한 사람이 그 사내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천천히 있는 힘을 다해 2번 후려쳤다. 코타르군요. 그랑이 중얼거렸다. 미쳤어요.